지금 일본 경제가 한국을 다시 앞질렀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 요즘 일본 댓글에서 계속 보이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지금 일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경제학자들 얘기가 아닙니다. 야후재팬 실시간 댓글에서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먼저 알아채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데이터와 현장 반응으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죠. 최근 야후재팬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경제 뉴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엔저로 시작된 일본 경제 반전인데 이제는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야후재팬 베스트 댓글 중에서 좋아요를 15,000개 넘게 받은 댓글이 있어요. 한국은 성장했고 일본은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된 느낌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댓글이 왜 이렇게 공감을 받았는지 데이터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 좋아요를 12,000개 받은 댓글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한국은 지금 20년 전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가계부채, 부동산 버블, 저출산을 같이 언급하면서 달린 댓글이었습니다. 한국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은 댓글이 일본에서 나왔다는 게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환율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엔저가 단순히 엔화가 싸진 게 아니라 일본의 수출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놨거든요. 자동차, 반도체 장비, 공작기계, 관광까지 전부 폭발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토요타가 2024년 순이익에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엔저 효과로 같은 차를 팔아도 엔화 기준으로 훨씬 많이 남는 구조거든요. 혼다와 닛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니케이 지수가 2024년에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어요. 4만 포인트를 넘긴 겁니다. 34년이 어느 정도냐면 1990년 버블이 터진 이후로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 긴 시간을 돌아서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어요. 반면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 수출 의존도는 높은데 환율 효과를 제대로 못 받는 구조예요. 특히 반도체 하나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2024년에 삼성전자가 고전하면서 코스피가 주요국 증시 중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하나가 흔들리니까 국가 경제 전체가 같이 흔들린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4년 12월 계엄 사태까지 터지면서 한국 원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가 1,400원을 훌쩍 넘어서 1,470원 근처까지 갔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후재팬에서도 이 사태를 대서특필하면서 한국의 정치 리스크가 경제의 직격탄이 됐다. 라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렸지만 사실 그동안 조용히 체질 개선을 해왔다는 겁니다. 야후재팬 댓글에서 이런 반응이 계속 나오거든요. 일본 기업은 느리지만 한번 바뀌면 무섭다. 라는 댓글이 수천 개씩 올라옵니다. 일본 기업들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뭘 했냐고요?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지금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현금을 쌓아두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내부를 다졌거든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그 기간 동안 공격적으로 외형을 키웠습니다. 빌려서 투자하고 빌려서 확장했거든요. 지금 고금리 환경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빚이 없는 일본 기업이냐? 레버리지가 높은 한국 기업이냐?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방향이 보입니다. 그 다음은 임금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드디어 임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춘투, 즉 일본 봄철 임금 협상에서 대기업 평균 임금 인상률이 5.28%였어요. 3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기본급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야후재팬 댓글에서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일본도 월급이 오르는 나라가 됐다. 그 아래에 이제 소비할 수 있겠다. 아이 갖는 걸 다시 생각해보겠다. 가족 여행 계획 세웠다. 이런 반응들이 줄줄이 달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수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경제는 결국 소비인데 일본이 이걸 30년 만에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비웃었던 그 일본이 지금 내수 불씨를 다시 살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른다. 이런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 직장인 평균 점심값이 15,000원 시대예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밥값만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실제로 한국의 가계 실질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시기도 있었거든요. 숫자상으로는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는데 지갑 속은 오히려 얇아지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한국이 더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체감 경기에서는 일본보다 더 힘들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에서 한국 경제를 검색하면 나오는 댓글이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무섭게 성장하는 나라, 따라잡히기 싫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부동산 버블이 위험하다.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런 반응이 주류가 됐거든요. 실제로 한국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 대비 100%를 넘은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일본이 버블 붕괴 직전에 비슷한 수치였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일본은 결국 그 버블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월급이 작년보다 물가 오른 걸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힘들어졌습니까?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보세요. 이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의 실상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다시 이어갑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관광입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 숫자예요. 일본은 관광으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2024년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3,3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관광 수입만 따지면 8조 엔 이상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80조 원에 달하는 규모거든요. 이게 단순한 부수입이 아니라 이제 일본의 주력 수입원 중 하나가 됐습니다. 야후 재팬 댓글 반응 보면 이런 말이 많아요. 일본은 그냥 나라 전체가 관광 상품이다. 라는 댓글에 수천 명이 공감을 눌렀습니다. 엔저 덕분에 외국인들이 일본을 통째로 사고 있다. 라는 댓글도 있었고,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관광은 그냥 여행이 아니라 외화가 직접 유입되는 겁니다. 제조업처럼 원자재 사고 인건비 쓰고 복잡한 공정 없이 외국인이 와서 그냥 현금을 씁니다. 이 외화가 일본 내수로 바로 직결되거든요. 반면 한국은 어떠냐?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은 비싸다 라는 반응을 남기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 물가가 일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항목들도 생기고 있어요. 엔저 상황에서 일본은 점점 싸지는데 한국은 그대로거나 더 비싸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반전입니다.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 가서 돈 쓰고 돌아오는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됐습니다. 연간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에서 돈을 쓰고 있어요. 이 돈이 일본 경제에 계속 수혈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쓸 돈을 일본에서 쓰고 있는 셈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올해 여행 계획이 있다면 어디 가실 건가요? 국내 여행이냐, 일본이냐? 댓글로 남겨보세요. 이제 진짜 아무도 말 안 해주는 내부 이야기 나옵니다. 일본 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겉으로 보면 일본은 느리고 보수적입니다. 도장 문화, 팩스 문화, 아날로그 행정. 이런 이미지 때문에 일본이 뒤처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도입, 생산 자동화. 이게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적용되고 있거든요. 소니가 반도체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50%를 넘겼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센서 2개 중 하나 이상이 일본 소니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많죠. 히타치는 사업 구조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서 주가가 몇 배 이상 뛰었습니다. 토요타도 공장에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고요. 야후 재팬 댓글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일본은 겉으로는 그대로인데 안에서는 완전히 바뀌고 있다 라는 댓글이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늙고 느리다는 걸 알면서 조용히 준비했던 것 같다 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겉으로 보이는 경제 뉴스만 보면 판단을 완전히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지금
조용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떠냐? 스타트업과 정보통신 기술 분야는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극화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이게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지방 도시들 보세요.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소멸 위기 도시가 늘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무조건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구조예요. 경제는 균형이 무너지면 한쪽이 무너질 때 전체가 흔들립니다. 일본도 버블 붕괴 때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방 경제가 죽고 중소기업이 무너지면서 대기업도 결국 같이 흔들렸거든요.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더 던집니다. 앞으로 10년 어디가 더 안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일본은 느리지만 안정, 한국은 빠르지만 변동성이 큼.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댓글로 남겨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기회 이야기합니다. 한국인에게 지금 당장 유리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엔저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 일본 자산 투자 기회가 열려 있어요. 부동산, 주식, 사업 진출. 지금 일본은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도쿄 도심 부동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규제도 한국보다 훨씬 느슨하고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외국인도 일본 주식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엔저 덕분에 환차익까지 얹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야후재팬 댓글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지금 일본은 외국인에게 열린 시장이다. 라는 댓글이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 부동산을 사러 온다는 게 실제 뉴스로 다뤄졌다. 는 반응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실제 돈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 하나 더 드립니다.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가 기업들에게 주가 순자산 비율 1 이하 기업은 개선 계획을 내놓으라고 강제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너 중심으로 주주를 무시하고 현금만 쌓아뒀던 일본 기업들이 이제 배당을 올리고 자사주를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주 친화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일본 대형 상사 주식을 대거 매입한 거 기억하시죠? 그가 일본 주식을 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는데 결과는 대박이 났습니다. 워런 버핏이 괜히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보는 게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만 기회 찾으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시야로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제는 느리지만 구조 변화 중입니다. 임금 상승이 시작됐고 관광이 폭발하고 있어요. 기업 부채는 세계 최저 수준이고 니케이는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내수 회복 신호도 나오고 있어요. 한국 경제는 성장성은 있지만 체감 경기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정치적 불안정, 구조적 취약성, 양극화 심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 비교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1억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한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이유까지 댓글로 남겨보세요.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다음 영상에서 진짜 돈 되는 투자 정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이런 핵심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이 10년 뒤 결과를 만듭니다.